험한 산세 강풍까지 겹치면서 삼척의 선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현장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삼척 산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삼척시 산불 현장입니다. 네, 산불 벌써 40시간이 넘게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산세는 험하고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삼척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건일령 그곳인데요. 건일령 산불 현장인데요. 70% 정도 진화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에 좀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연기와 함께 정말 계속해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분들이 계속해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에 급경사지입니다. 힘이 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서 있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분들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진화대가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워낙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 단순 침엽수림이고 이 송진 때문에 한 번 붙으면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화 현상이라고 하죠. 워낙 골짜기가 깊고 골바람이 부는 곳인데 널뛰기 하듯 불씨가 휙휙 날아가서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길 방향이 삼척과 태백을 잇는 해발 800m 건일령으로 백두대간 동쪽 사면이 급경사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인력 투입 자체가 쉽지 않고 헬기 진화에 의존해야 하는 곳인데요. 26대의 헬기가 투입됐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산불 현장에 대형 송전탑이 있어서 접근이 좀 어렵고요. 발화 지점에 정확하게 물을 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담수 지역도 헬기로 왕복 20분이 걸릴 정도로 무척 멉니다. 현재까지 삼척에 난 불로 축구장 130여 개 100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적이 드물어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데요. 인근 마을 주민 2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일단 바람이 약해지는 오늘 중 큰 불길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현장 저희가 그 상황을 직접 지켜봤는데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계신데 이번 산불 현장에서 국가 재난 시스템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산불과 관련해 전문가들 속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월에 수목이 높아지고 아카시아 꽃이 피면 더 이상 산불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4월까지는 산불이 심하지만 수목의 수분 함량이 많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에 산불이 나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초여름 같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속설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산림은 화약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컨트롤타워죠. 국민안전처의 방심이 화마를 더 키웠습니다. 산불 관련 재난 문자를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죠.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산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산림당국의 홈페이지나 지자체 산불 정보 같은 대응도 역시 재구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에서 강릉이나 삼척 지역 주민들은 개인 SNS로 산불 사실을 알리고요. 언론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앰프나 민방위 경보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 급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대피한 주민 거의 없었습니다. 강릉 산불 첫날 2,500명에 대한 대피령이 내렸지만 실제 대피한 건 수백 명에 불과했고요. 어젯밤에도 대피령이 강릉에서 내렸지만 대피한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이 주민들, 다른 재난과는 달리 산불의 경우에 무조건 대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산불이 났지만 작은 불씨가 하나둘 이렇게 집으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우고 대피를 하느냐. 수돗물이든 지하수든 들고 저지선을 만들어서 최대한 막는 데까지 막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산불과 함께 주민들은 스스로 산불 정보를 찾아 헤매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구멍난 재난 시스템의 민낯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국가가 있어야 될 자리가 또 비어 있었군요. 자, 이제 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헬기 지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강릉과 삼척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 진화가 어려운 이 강원도 산세 험한 이 강원도 지역에서 헬기는 절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의존도가 90% 이상인데 이 지휘 체계가 미비합니다. 어제 강원 지역 산불에 약 60대 가까운 헬기가 투입됐는데요. 사실상 가용 헬기가 다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화용 헬기는 130대가 넘습니다. 이 중 국가의 산불 대책 총괄을 맡은 산림청이 직접 지휘나 통제할 수 있는 헬기는 40여 대뿐입니다. 나머지는 각각 도지사나 시장 군수, 소방서장,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으로 이 지휘권이 분산돼 있습니다.
공조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경우에 골든타임 30분 이내 헬기 투입을 통한 이 초동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를 비롯해서 인력과 장비 지휘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척 산불 현장에서 YTN 주한입니다.